안녕하십니까. 국제 애널리스트 엄길청입니다. 50, 60, 70 다산세대들의 노후를 함께 재정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엄길청의 노후의 방주, K-머니 아크의 시간입니다. 기원전 25세기경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덮친 것으로 보이는 그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의 가족 얘기 잘 아시죠? 네. 이건 구약 성경 노아의 방주라는 편에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생명들이 얼마나 가냘프고 보잘것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돈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 하는 그 뜻을 가리켜주는 엄중한 그 교훈이자 지혜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미 수천만 명이 감염이 됐고 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거리에 생명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좀 내일이 어떨지를 모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부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정말 이런 규모의 생명의 훼손 또는 지구의 재앙은 이건 유례가 없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정말 아무 예고나 절차 없이 인류 앞에 돌연 재앙은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그 천리를 또 한 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또 따라서 앞으로 언제고 이런 일은 어디서고 생길 수 있다라는 엄중한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한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보존이라는 것이 유일한 지상 과제이고 또 인간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장 여러 나라가 현재 지금 그동안 철저히 관리하던 통화관리 정책을 모두 다 긴급히 풀어내고 형편에 따라서 나라마다 지금 뭐 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곧 대재앙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으로 또 다시 가려고 하면 그 유일하고 진정한 자본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생명과 삶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장수 사회의 1세대로 지금 여겨지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출생한 이 다산 세대들의 경우는 과연 이 고비를 넘기더라도 남은 이 긴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지금 발등에 불이 됩니다. 당장은 각 나라마다 돈을 이렇게 풀어놨더니만은 그 종래의 학습과 경험대로 여기저기에서 집값이 오르고 또 주가가 오르고 뭐 금값도 오르고 뭐 가상자산도 따라 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의미의 코로나의 교훈은 본질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온 인류가 생명 보존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는 엄명이 바로 이 코로나의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이어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라면은 모두가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깨달음이 담긴 대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전보다 긴 노후를 남긴 이 시점에서 온전한 생명의 보존이라는 임무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는 것도 이번에 깨닫게 됩니다만은 또 그동안의 이 사유화의 기반이자 개인 가치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돈에 대한 인간의 가치관도 새롭게 정립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돈은 모두에게 생명 공유 환경이자 인간 사회의 기반 자산이라고 이렇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발행하고 나누고 적절히 공유하고 다시 발행하는 절차가 이전의 가치 보존이라는 시각보다는 이제는 생명 보호라는 철학으로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씨앗이 있어야 새로운 땅에 풀이 나듯이 화폐 경제가 가동 중에 당한 이 인류의 재앙은 결국 이 비대면 상황에서 모두가 감당해낸다고 한다면 우선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에는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 개인의 문제를 보면 이 긴 노후를 보내는 동안 자기 생명을 지키는 방주에 우선 능력껏 이 돈을 담아두는 일이
정부나 이웃의 걱정을 덜어주는 일이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각자 형편대로 그 돈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또 스스로 좀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다. 이걸 또 깨닫게 됩니다. 나라에서도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정부의 돈을 나누어 주는 일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의 돈은 사유재산의 척도만이 아닌 생명보호의 공공재이자 착한 사람들의 자선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부터 새로운 입법의 논의가 되고 있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죠. 당장은 그 1조 달러 이상의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자 하는 발의가 지금 미 하원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 미국 서민들이 정부나 금융시장이 아닌 큰 부잣집이 있는 동네 앞에 가서 불평등에 대한 시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정말 이 코로나 난리통에도 엄청나게 분주합니다. 상당한 가정이 아마 보유했던 재산 가치가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나라마다 돈을 풀고 있어서 그렇고 또 재정 지출이나 또 불가피한 개인 소비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은 또 결국 주로 비대면 사업가 손에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동력만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풀어도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경제 사정이 취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우선 자신이 만든 노후의 방주에 이 어린이, 여성, 청년, 노약자 등을 먼저 태워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아의 방주 시절에도 가족, 친척, 가축, 기술자, 짐승 등을 태우고 대홍수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또 다음 세상을 만들었다 하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보고서는 이 행복한 노후를 보낸 사람들이 생전에 남긴 그 인터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행복한 노후에 대한 조건에 대하여 그 영국의 그 나이 들면서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마감한 분들이 남긴 공통적인 요소는 우선 가족, 친구, 체력, 재정, 소일거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족과 나라와 이웃이 도와야 하는 것이 바로 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멀쩡하던 사람도 스스로 감당해지기 어려운 존재이거든요. 따라서 긴 노후가 남은 사람일수록 미리미리 노후의 방주에 담아둘 재정의 노력을 실수 없이 잘 준비하고 또 늘 챙겨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가주택을 잘 준비하고 국가의 장기 채권을 좀 사두고 좋은 기업의 주식도 좀 투자해주고 사회연금도 좀 가입을 하고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경영이 가능한 상업적 사업체를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족들과 운영하도록 노력을 경주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런 준비가 좀 덜 된 분들을 위해서는 복지가 곧 사회 투자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좀 가진 사람들은 재산 상태에 따라서 불어나는 돈이나 생긴 이익에 대하여 함께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나라가 잘 지키도록 이 자선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나 의회도 이런 입법을 준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다가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어느 정도 정부와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웃에게 그때그때 적절히 나누어 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정도의 세금 낼 돈은 평소에 저축으로 좀 잘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세금은 국가 운영비만이 아니고 같은 국민이나 인류의 생명을 공유하는 누군가에게 빚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금이 되는 그런 소중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올라도 정부가 굳이 그 길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3,000포인트의 주가나 평당 1억 원이 넘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이제 가진 자의 노후의 방주에다가 어려운 이웃의 생명을 같이 담아 두어야 할 때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한국 경제의 참된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애널리스트 엄milton이었습니다.